우리가 매일 마시고 쓰는 물은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이자 공공자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의 물을 쓰더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물값, 수도요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비싼 물값을 치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수자원이 풍부하기로 이름난 단양군입니다. 몇 가구 살지 않는 작고 아담한 시골 마을. 불과 6년 전인 2016년에 상수도가 설치됐다는데요. 20년째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는 양광배 씨는 집 뒷마당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될 때만 해도 세상 참 좋아졌다며 행복했답니다. 마을 차원에서 그때 다 같이 했으니까 마을에서 하면서 공동으로 했으니까요. 그때 그 간이 상수도를 음용하는 그 농가에 한해서 다 이들적으로 했으니까요. 자연수를 사용하던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마을 사람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우리도 수돗물을 먹는구나 하니까는 좀 그런 좀 좋은 점을 느꼈죠. 아무래도 좀 정수가 된 물이니까. 예, 간이 상수도를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니까 물을 꽤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수돗물이니까 안심하고 먹겠다 해서 좋았죠. 하지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약하다 이거 써야 돼. 많이 약해서. 우리 이거 답답하게 나오잖아. 수압이 약한 탓에 설거지를 비롯한 일상생활 속에서 물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된 건데요. 졸졸졸 나오는 수돗물로 주민들의 속은 답답하기만 하고 속 시원한 물소리 듣는 것이 소원이 됐을 정도입니다. 보니까 물 수압이 많이 이렇게 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물 수압이 약해서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 특히 불편하세요? 특히 샤워할 때나 물을 갑자기 많이 쏴야 되는데 물이 졸졸 흐르니까 설거지 하는데도 좀 불편하고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간이 상수도 사용 시절과 달리 물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매달 상수도 요금을 내는 것도 전과 달라진 일상입니다. 그때는 자연소를 사용을 했으니까 이 요금이라는 걸 몰랐고 수도요금이라는 걸 몰랐고 이렇게 근데 수도요금 고지서 같은 게 나오면 뭐 단가라던가 뭐 요금 같은 거의 변화라던가 이런 걸 좀 잘 살펴보시는 편이세요? 단가표 같은 건 주입게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요금이 얼마 나왔구나 그 정도만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2020년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단양의 수도 요금은 청주시의 2배가 넘을 정도로 충북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양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험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은 불만이 좀 생기죠. 상수원 보호구에서 상수원은 풍부한데 요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충주호와 남한강을 끼고 있는 물자원 풍족한 단양. 상수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도시 지역보다 수도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모순적인 현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인 가구 한 달 예상 수도요금으로 보자면 성남은 한 달 평균 19,590원,
반면 단양은 4만 6천 원이 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나라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수도 사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 요금이라든지 체계가 각자 지자체의 소속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수도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요금이 달리 책정이 돼 있고 그 발전 단계도 다 다릅니다. 지방상수도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별로 각각 요금을 책정하고 관할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다면 단양의 수도 요금이 유독 비싼 이유는 뭘까요? 관계기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수도 요금이 책정되는 그 배경에는 어떤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또 인구가 뭐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리고 어떤 취수원의 유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는데요. 가령 뭐 한 5km 정도 되는 수도관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이제 단양군에서는 뭐 한 20가구 정도가 되지만 도시에서는 한 수백 명이 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구 밀집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지자체 규모가 클수록 수도요금 단가가 낮고 인구가 적은 군 단위로 갈수록 수도요금이 비싸진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수도요금을 받아서 수도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공사하는데도 비용이 좀 많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금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너무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의 재정이 대부분 다 아마 저희 단양군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전국적으로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저희들하고 다 비슷한 여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 현재 수도요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구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비스에 소요되는 원가를 수도요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급수 수익이 적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상수도 시설 운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도시나 농촌이나 비슷한 상황. 결국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수도요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도시보다 비싼 물값을 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생산 원가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도 너무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 그럼 거기서 생기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메꾸고? 그거는 어떤 단양군 예산으로 이렇게 또 충당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수도요금 그렇다고 뭐 현실화 시키면은 다들 이게 수도 거의 뭐 못 먹을 것 같아. 다들 안 먹는다 그럴 것 같아. 너무 비싸져서. 근데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중앙으로부터 그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 사업 체계는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전용 수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광역상수도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하는데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광역상수도 혹은 별도의 취수원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 관할 주민에게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관리 주체가 다르고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일률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상수도의 구조는
일단은 중앙 부처에서는 환경부가 이제 광역, 공업, 지방 상수도 전체를 이제 정책 및 계획을 세우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수도법을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수도법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이제 실행됩니다. 근데 동시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수도 사업은 지방 직영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직영 기업의 관리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제 지방 공기업 평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초지자체에서 실제로 수도 사업을 이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고 확장하고 보수하는 건 기초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사업을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하거나 또 수도 사업을 좀 더 이제 통합하거나 이런 사업 구조의 변화가 오는 것은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이제 두 부처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선진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급수율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고 농어촌에는 간이급수 시설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던 상수도 보급. 정부의 이번 상수도 중장기 계획은 국민 모두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를 중점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1961년 수도법이 제정된 뒤 정부는 1960년대부터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보급에 박차를 가했고 각 가정엔 빠른 속도로 수도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상수도가 이제 보급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30년이 경과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관이나 정수장 시설 같은 것들이 노후화가 되면서 이 지금 그 노후화되면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인데 동시에 이제 인구 감소가 되면서 세금이나 또는 상수도 요금 자체도 수입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돈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줄고 있다. 이것이 지방상수도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설치 후 수십 년이 지나자 수도관은 노후했고 유지 보수비는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는 인구 소멸이 급격화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힘들어진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지자체만의 책임으로만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고유사무다라고 해서 지자체 책임으로 전가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이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돌릴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촌이나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규율하기 너무나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재정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상수도 발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원가, 수도 요금으로 수도 생산이 100% 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적인 물을 마실 수 있는 기본권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비롯한 운영관리 측면에서 자체 여력만으로 상수도 사업 유지가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양군도 그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적자 누적과 누수율 개선 등을 이유로 상수도 사업 위탁을 결정했던 단양군.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단양군의 상수도 사업 운영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단양군 상수도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 받았을 때 유수율이 50%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수 탐사 및 복구,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 그리고 노후 계량기 교체 등을 통해서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시켜서 생산 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새어나가던 물의 양을 줄여서 생산된 물이 실제 수도요금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정수장 또한 현대화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시설이 이제 계속 노후되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고 50%, 그다음에 군, 도 합쳐서 50%. 아, 50%? 50%.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맡긴 지 14년이 넘은 지금 수도요금 절감 측면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위탁을 하면 어떤 원가 절감이라든지 수도 요금이 좀 뭐 감면이 돼야 되는데 위탁 비용이 아무래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수장공사에 위탁하면서 비용이 조금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어떤 수장공사는 그 수도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탁한 것도 결코 뭐 그렇게 나쁜 거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수도요금 절감 면에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현재 70여 곳 지자체 가운데 23개 지역이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사업을 위탁 중입니다. 위탁이 결정된 지역에선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인 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위탁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말하자면 그 기초지자체의 인력이 이제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감축이 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전문성을 100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이제 그 수도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제 위탁 운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당초에 이제 아꼈던 만큼의 비용이 점점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노하우를 조금씩 잃게 됩니다. 이제 수도 사업을 맡기고 공사에 맡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수도 사업을 새로 해야 되거나 또 정책을 추진해야 될 때 노하우가 부족해서 말하자면 지역민의 요구와 조금 맞지 않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운영을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이제 전문성을 이제 그 보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려면 사실 위탁 운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 운영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이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 추가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 국민들의 물 기본권, 물 복지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펼치고 있을까요? 환경부가 물관리를 일원화하면서 지난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환경부는 지역 간, 소득 수준 간 물복지 격차 해소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과연 원래의 취지대로 시행 추진되고 있을까요? 소액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수도 요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더더욱 소규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도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환경부는 영세 지자체의 수도 사업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수도 사업 통합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다. 통합을 검토해 볼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어떤 수도 통합을 통한 광역화를 이루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다만 수도 사업 통합이라는 것이 정부 주도가 아닌 수도 사업자인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자체 스스로가 수도 통합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어느 지자체와 수도 통합을 할 것인지 또는 수도 통합 방식도 다양한데요. 운영을 누구한테 공동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한 통합 방식 등을 좀 결정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법령 개정과 같은 기반 구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는 이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가 포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자체의 역량과 역할만으로 수도 사업 통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도 단위의 수도 사업 본부나 총괄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거기서 도 단위의 요금을 통합을 해서 대도시에서는 좀 낮은 가격에 약간 올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열악한 도시를 지원하는 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어쨌든 이게 이제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책 결정자들이 이끌고 가기는 어려운 이슈예요. 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나 쟁점이 있는 것들은 가급 좀 피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논의를 좀 기본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 기본적인 논의조차 크게 시도가 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네. 그런 논의를 좀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환경부는 수도 사업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요금과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맡고 있고 그래서 그런 두 기관의 칸막이 같은 것들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높은 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합적 논의는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97%가 넘는 상수도 보급률. 그러나 아직도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양군 적성면의 한 산골 마을.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길을 따라 주거 지역에서도 한참을 산속으로 올라가 봅니다. 무성한 숲을 속에 마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차 여기서 받아가지고 네. 여기서 내려와서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예. 바위 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365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나와요. 근데 이제 아주 가물다 싶으면은 좀 적고. 산속 자연수를 1차, 2차 정수해서 물탱크에 보관했다가 집집으로 보낸다는데요. 계곡 있는 데서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1차, 그 2차로 이제 그 통에다가 받아서 여기서 그 내려와가지고 3차 여기서 이제 원통 큰 통으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각 가정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략 몇 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는 분들 한 5가구 계시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오시는 분들이 한 4-5가구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물 하나를 가지고 같이 쓰시는 예. 거면 아무래도 딸리죠? 물을 좀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아껴 쓰시게 되겠네요. 아껴 써야죠. 그 서로가 가정에서 아껴 써야죠. 계곡물을 물탱크에 받아 생활하는 마을 사람들. 서로 아껴 쓰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선 수량이 줄어서 점점 생활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을 소방차로 받아다가 여기다가 채워서 쓴 적이 있어요. 해년마다 이 물이 딸리는 거야. 해마다 가뭄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물이 주는 거예요. 물이 줄다 보니까는 여기 이거 물통에 받아지는 물도 줄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수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9%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를 시작으로 40년 만에 이룬 놀라운 상수도 보급률. 그러나 여전히 물 기본권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물을 얻기 위한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서울은 모든 정수장에 완비돼 있지만 충북에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과연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은 저희가 다 똑같이 써야 되는 물이고 또 다 안전한 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도시에는 그 요금과 규모가 맞기 때문에 마셔도 병이 나지 않는 물을 공급받는데 오히려 열악한 지역에서는 수도 요금을 비용을 더 내도
위생적이지 않은 물이 공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고의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건 사회적 정의가 만족되지 않았다는 거죠. 불평등한 세상인 거죠. 근데 물은 무엇보다도 기본권이 우선이 되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저희가 수돗물 공급률이 100%에 이른다라고 말하기엔 좀 창피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도시와는 달리 물 자원이 풍부한 농어촌 지역이 정작 물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평등하고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물은 저희가 자원이기도 하지만 이제 동시에 저희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쓰는 공공재이기도 합니다. 환경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물은 오로지 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하실 때 이제 일자리,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수도도 그 지역에 살려면 필수적이거든요. 이제 미래 세대도 우리의 이런 먹는 물 품질을 계속 향유하려면 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지금 지역에 이제 좀 낙후 지역에 사시든 지방 중소도시에 사시든 대도시에 사시든 또 적정한 양의 적절한 품질의 수도를 모두 공급받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이제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고 쾌적한 물 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고 수도법은 말합니다. 물은 인간 삶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물은 불평등합니다. 물은 공공재입니다.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서비스 역시 공공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 누구나 어느 고장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공공사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